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잘 지내십니까?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팟캐스트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민동기 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설 연휴는 아마 괴롭게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녹음 시점이 이제 설 연휴 바로 직전 1월 29일입니다. 그렇습니다. 1월 30일이나 31일 별일 없겠죠? 갑자기 별일 없겠죠. 예. 그럴 일은 없을 테고 뭐 갑자기 해직 언론인들이 전원 복직이 되는 뭐 그런 반가운 일이 아니지. 우리는 당장 조상훈, 노종면 이 복귀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비극이 없겠지. 예. 그걸 걱정하는 거는 예. 정말 행복한 걱정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아니 정말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 명절을 반납하고라도 와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참 정말 오래 갑니다. 이 보수 집권 세력들, 이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비열하게 이를 데가 없다. 지금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6년을 끌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6년의 시간 동안에 고사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 6년의 세월을 노종면 선배가 걸어온 일을 보니까 이 삼보일배도 하고요. 그 비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서 말이죠. 또 자신들의 고난만 보지 않고 이웃의 고난을 돌아본다면서 쌍용, 강정, 밀양 거기를 걸어서 그렇게 그야말로 오체투지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런 언론인들을 보면서 노종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난 주간에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가 이제 문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샤터를 내렸어요. 네. 대신에 우리 노종면 단장이 TV 개국에 매진을 해서 4월 1일 거짓말 같은 진짜 뉴스를 말이 좀 이상하다. 거짓말 같은 진짜 뉴스를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설 연휴에 그럼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마 청주에 있을 겁니다. 청주? 네. 고향이 진해 아니었나? 아니, 진해는 아니고요. 예. 저희 이제 부모님이 청주에 계시기 때문에 청주에 아무래도 뭐 친척들이 많으니까 예. 그쪽에 주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부모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예. 명절을 예. 너무 싫어합니다. 명절을 왜 싫어해요? 그냥 좀 조용히 좀 있고 싶은데 네. 한날 한시 우르르 떼거리로 움직이는 것도 예.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솔직히 뭐 조상의 예를 차리는 거, 예. 부모님 찾아뵙는 거, 예. 이거 그냥 시간 날 때 가면 됩니다. 예. 예. 근데 한날 한시에 이렇게 수시간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네. 굳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제가 이제 이거에 좀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예. 정말 이거는 익숙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전 명절하면은 이런 기억이 납니다. 또 청주도 그런데 일족 휴게소인가? 일족 휴게소는 아니고 좀 더 남쪽에 그 음성 쪽에 있는 휴게소가 뭐가 있죠? 음성 휴게소가 있습니다. 음성 휴게소가 음성 휴게소가 있지. 네, 당연히. 중부 고속도로에 음성 휴게소가 있습니다. 아니 음성 휴게소 말고 네. 음성군에 있는 다른 이름의 휴게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간 거기서 교통방송 네. 제가 작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휴게소에서 웬 작가 일이냐? 그 교통방송이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 명절 때만 되면은 휴게소에 방송차가 내려가서 네. 거기서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거 모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명절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동 방송차를 끌고 어느 이제 휴게소 이런 데 가요. 네. 거기서 이제 모든 교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교통정보센터도 연결하고 도로공사도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그건 막 랜덤인가요? 지역은? 아니죠. 그 어떤 지역을
한 휴게소를 딱 선정을 해서 사전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가수들도 불러서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시골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죠, 그런 거. 아니, 시골 어르신들은 관계가 없지. 거기는 휴게소니까. 그렇구나. 노상 휴게소니까. 이동하는 사람들. 귀성객 또 귀경객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뭐 하는 건데. 그때 서수남 씨하고 배현정 씨가 사회를 봤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가가지고 보니까 뭐 아주 그야말로, 명절 때 개고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요즘엔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뭡니까. 예전에는 이 귀성 귀경객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뭐 역귀성하는 분도 있고, 네. 아예 명절 때 그냥 해외로 가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예. 이 명절 때 예.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뭐 명절에 이런 것도 좋지만 예. 그냥 부모님하고 예. 어디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있을 날도 따져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를 좀 하고 싶고 그런 걸 하면 참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또 명절이란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명절에 대해서는. 네. 그래요. 하여간 뭐 참 그때 참 생각이 나는데 그 휴게소 위에서 노상 방송할 때, 네. 노상 방송 어감이 비슷하네. 네. 노상 방송을 할 때, 네. 그때 제가 무슨 게임을 구성했냐면은, 네. 이 서수남 씨가 왔으니까 이 또 동물농장이라는 노래가, 네. 이제 또 그분이 불렀던 노래 그렇죠. 아닙니까? 네. 번안곡인데. 네. 그때 이제 닭장 속에는 암탉이 하면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꼬꼬닥 하면은 선물을 주는. 아주 유치한. 근데 라디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뭐 불쇼를 보여준다 한데 뭐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야지. 예. 그 당시에 그 교통방송이 이제 송신소가 남산에 있어가지고 네. 남산에서 쏘면은 대전까지 가는 사람들이 중도에 못 듣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악산으로 옮긴 뒤로는 뭐 큰 걱정은 안 했는데 네. 예전에 그래서 천안에 이동 송신차가 또 가가지고 교통방송을 또 이렇게 송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통방송의 그 PD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동방송차를 몰고 나왔단 말이죠. 네. 이제는 전조등을 켜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차들이 전부 다 전조등을 켜는 걸 보면서 방송에 또 어마어마한 위력을 느꼈다. 교통방송 예. 많이 듣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예.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비가 있으니까. 네. 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디가 막혔는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단번에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교통방송 아니고서야 뭐 그렇죠. 교통 정보를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도 요즘 가끔 택시를 타면 예. 거의 90% 이상이 예. 교통방송을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라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95.21 이 서울 교통방송은 서울시 산하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중에 MBC보다도 더 들을만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청취율이 높아졌나 보다. CBS하고 예. TBS가 아주 좀 들을만하고요. 그리고 국민 TV 라디오가 만약에 FM 라디오로 방송이 된다면은 아마 뭐 교통방송이나 CBS는 뭐 거의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말이죠. 예. 이와간 참 그렇네요. 명절에 참 고생 많이들 하십니다. 이 교통방송은 정말 명절 때 대목이라서 그렇죠. 잘 쉬질 못해요. 네. 예. 고생들 참 많이 하시는데 교통방송이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오세훈 시장 때 고정 출연을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잠깐 고정 출연을 몇 달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었구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민동기하고 김용민이가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 근데 정말 그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하고 난 뒤에 한명숙 후보랑 붙어가지고 정말 막판에 어렵게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교통방송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른바 그 TBS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 숙청이다. 숙청. 숙청.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패널들이 거의 다 날라갔죠. 그제서야 이제 방송은 장악할 대상이고, 그렇죠. 홍보할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구만. 그렇습니다. 우리 세훈이 형이, 네. 오세훈 형이. 네. 그래요. 참 그러다가 또 박원순 시장 때 이르러서 그렇죠. 교통방송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저 성경환 아나운서, MBC 전 아나운서 국장이시죠. 네, 우리 네. 성경환 아나운서가 지금 거기 교통방송 본부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언론 이 공정성 투쟁의 또 화신이었던 분이고, 그렇죠. 그런 분인데 참 지금 교통방송이 딱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켜놨죠. 교통방송을. 그 뭐 보니까 그게 무슨 뭐 이념적으로 뭐 좌클릭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식을 찾아간 거죠. 상식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네. 교통방송 들어보면은 새누리당 의원도 자주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뭐 유사 보도다 또 해가지고 지금 교통방송도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참.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네. 그 새누리당 시 의원들이 네. 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은근히 좀 많이 압박을 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사석에서 교통방송 관계자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네. 오세훈 때 그 교통방송이 어땠냐면요. 잘 기억합니다. 출연을 해서 하는데 8시 5분인가 출연을 해요. 네. 8시 뉴스가 나오는데 8시 뉴스 첫 소식이 뭐냐. 오세훈이 오늘 어디서 물 청소했다는 소식이야. 근데 그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전에 전두환이도 1983년 9월 1일 아직도 기억나? 그때 칼리가 격추당해가지고. 격추당했죠, 그때. 거기 타셨던 분들이 다 참 안타까운 그 희생을 했는데. 네. 그 당시 그 KBS 9시 뉴스 첫 소식이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물 청소했다는 소식이에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점프 차림, 금소한 복장으로 청진동 골목을 찾아서 청소 상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그 청소 상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물 청소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물 청소 뭐 지가 또 물 뿌린 것도 아니야. 물 청소 점검하러 간 거야. 이렇게 아주 완전히 망가졌던 그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교통방송에 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단 1회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출연할 생각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부르지도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네. 섭외는 한번 왔었어. 두어 번 왔었어. 네. 둘 다 제가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런 그 보수 세력들은 뭐 하여간 방송을 전리품으로 알아서 말이죠. 그렇죠. 예, 뭐, 자기가 지지하는 집권 세력이 예를 들면은 방송사를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 갖다 앉히면은 어떤 식으로든 MC를 꿰차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 말았어야 할 텐데 낙하산을 박지만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쓸데없는 이 파행 인사 논란, 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박지만 않았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그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예. 그러니까 멘탈이나 마인드 자체가 네. 뭔가 정권을 장악을 했으면 예. 이제 우리 세상, 예. 우리 사람을 곳곳에 심어놔야 된다. 네. 이런 마인드가 바뀌기는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네. MBC, 우리 김재철 전 사장님이 사천시장에 나간다고 하대요, 보니까. 예. 아니, 예. 김재철 사장님, 전 사장님께서는, 예. 사천시장에 출마를 하시면서도, 예. 큰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개그 콘서트에 나가셔도, 예. 결코, 개그맨들과 뒤지지 않는 그런 개그 코드를 저는 분명히 소유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이렇게 웃겼는데 그래요? 아니, 예. 사천시장에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해직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이 양산이 됐고요. 예. 본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 네. 그게 그렇게 많이 양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다 해직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그리고 그 해직. 엄기영 사장이 해고한 사람 없을걸? 다 김재철 사장 때 일어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원 판결, 남부지법에서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예. 파업 정당했고, 해고 무효다. 네.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제 시장 출마를 하면서 좀 본인이 네. 좀 반성을 하고 예. 좀 통합이나 화합을 얘기할 그런 코드라면 도의상으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혹은 당신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전혀 이제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고요. 가장 압권은 예. 그 당시 기자회견에 있었던 진주 MBC 전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이제 올린 그런 내용인데 예. 그 해직 언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안한 그런 마음 때문에 예. 본인이 골프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골프 치고 복직시키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야, 골프를 치시고요. 미안한 마음 가지시지 말고 복직을 그때 시키셨으면 아무런 그게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그 얘기를 들은 몇몇 분들이 경로를 하셨어요. 경로를. 그래서 트위터에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아이 참, 나 이게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어? 그러니까 지금 출마 선언이 아니라 석고대자라는 그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니 지금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새누리당 공천을 아직 못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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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아니 그 얘기는 사실이에요? 김재철 씨 얘기는 이거예요. 그 지금 수도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라. 네. 이런 요청이 있었지만 자기는 안 나간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면서 사천시장에 도전하겠다. 이랬어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아니 이 사천시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수도권에서 김재철 씨가 어디서 그 깃발을 들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얘기를 저는 조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새누리당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또 이게 뭐 분명치 않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새누리당 당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나? 얼마만큼 대표성을 지닌 그런 새누리당 인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새누리당이 김재철 씨한테 그 공천을 줄 수 있을까요? 사천시장이나마?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예.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예. 과연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할 것인지 이것도 일단 관심사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지역 당시 경남 MBC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지역 방송사 하나를 없애버렸잖아요. 진주 MBC하고 창원 MBC였는데 이걸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진주 MBC 있는 자리에 뭐 본사를 둔다고 했지만은 네.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도청 소재지 이게 참 읽기 힘듭니다. 예전에 KBS 아나운서 한 분이 도청 소재지라고 뉴스에서 읽어야 되는데 도청 소세지라고 읽어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지역 여론도 대단히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본인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예. 본인이 MBC 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을 때 벌어졌던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라든가 뭐 예. 사과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무소속이죠 사실상. 예.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언론노조 지역 MBC 본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좀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김재철 전 사장이 과연 이 난관을 뚫고 사천시장에 도전을 한다고 한들 예.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본인은 출마 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을 할 때 시간 날 때마다 사천에 내려와서 털을 닦아놨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그거고요. 예. 또 선거라는 게 또 시작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친 이명박 인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철 전 사장님이 말이죠. 그렇죠. 또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당시 MBC 노조하고 이면에서 대화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상돈 교수가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튼 김재철 전 사장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뭐 대선 이후에나 뭐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하여간 3월에 재철이 형이 아웃됐어요. MBC에서.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이었나? 아무튼 그 무렵 아웃이 됐죠. 3월 말 정확하게. 3월 말. 예. 3월 말이었습니다. 아웃이 됐어요. 근데 네. 그런 분을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공천을 준다?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이 김재철 형이 지금 뭐 논란의 인물이긴 하지만 문제적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뭐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건 뭐 MBC 연거푸 파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당했다. 도리어 그 해직이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나온 마당에 김재철 씨한테 공천을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새누리당 관계자라고 해도 공천을 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예. 이런 악조건을 뚫고 김재철 전 사장이
공천을 따낸다면 네. 그것은 능력이라고 보는데 네. 과연 당선이 가능할지 뭐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말이죠. 사실은 강원도지사, MBC 사장 아닙니까? 아, 그렇죠. MBC 사장쯤 되면은 강원도지사에 도전할 만하다. 이 공식을 만든 분이 최문수, 넘기영 두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기초단체장, 뭐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에 못지않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글쎄요, 김재철 씨가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를 한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예, 그렇게도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광역단체장 쪽도 아닌 예. 그걸 선택한 그 나름의 이유가 예. 여러 가지 본인을 둘러싼 이런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한몫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친이계고 사실상 친박의 그 아성을 뚫고 출마를 하기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천시장을 선택을 해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지만 예. 아직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이것저것 뭐 본인이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선택인 것 같은데 네. 뭐 현지에서는 이런 얘기도 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예. 그 출마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조금 좀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MBC 출신 이른바 명망 있는 인사들, 뭐 김재철 씨도 거기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전 솔직히 손석희 사장이 JTBC 간다고 했을 때, 네.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이러나.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데, 뭐 물론 JTBC를 변화시키러 사명감을 갖고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네. 뭐 그렇다고 뭐 야박하게 뭐 자본에 투항을 했다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도 않고.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 자리에 직장인으로서 돌아갈 마음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저도 뭐 정치하다가 직장인이 됐습니다만은, 내가 MBC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엄기영 사장도 MBC 사장까지 하다가 그렇게 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 시켜준다고 하니까 덥석 또 새누리당의 품에 안기고요. 지금 낙선한 다음에 뭐 하느냐? 경기문화재단 거기 있습니다. 대표로 있어요. 네. 아니 무슨 강원문화재단도 아니고 경기문화재단. 그렇죠. 김문수 밑에 가 있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럴 인물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도록 앵커를 했고 또 9시 뉴스 하면은 바로 자신인데, 아니 독자적인 진지를 구축해도 될 분이 왜 자꾸 이렇게 일자리를 잡으러 다니나?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아니 그 김재철 사장도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게 온갖 풍파를 다 일으켜 놓고 말이죠. 이제 와서 또 다시 사천시장이라는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 거. 구직의 행렬. 전 참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 풍토상 한 번쯤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기영, 뭐 손석희, 이 MBC 출신들 중에서 기라성 같은 그런 언론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MBC를 넘어서는 그런 아우라죠. 이 양반들은. 그렇죠. 근데 어떤 독자적인 홀로서기를 한 언론인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 전에 저 정동영 지금 씨도 지금 정치권으로 가 있고. 민주당 고문. 그렇습니다. 다 정치권으로 지금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어떤 블랙홀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존경받는 언론인에 대한 사실상의 언론 환경 내부에서 출구라든가 우리 언론 풍토나 언론 문화나 언론 환경이 대단히 척박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MBC나 뭐 KBS나 이런 방송사라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언론인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만약에 그 백그라운드가 없이 본인의 이름이라는 걸 직접 걸고 언론인 활동을 했을 때 과연 한국에서
얼마나 그 언론인을 대접을 해줄 것이며 평가를 해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몇 번씩 해봤는데 예. 아마 좀 굉장히 야박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만큼 언론 풍토가 척박하다. 예.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척박한 풍토를 알기 때문에 예.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예. 물론 저나 김용민 PD가 봤을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렇게 구직 활동을 벌이는 게 아닐까. 저는 뭐 또 아니 왜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 저희가 뭐 손석희, 엄기영 뭐 이런 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 디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 손석희, 엄기영 정도면은 우리 사회 공적 자산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 언론계 예. 자산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은 분들이죠. 아이 정말 뭐 할 일이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좀 저 양반하고 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는 참 나름 행복한 거죠. 네. 뭐 그런 정도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 손석희 사장은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또 박근혜가 가만히 있을 또 우리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곧 뭐 종편 제어가도 있고요. 네. 지방선거도 있고요. 뭐 설마 JTBC를 날리게 해서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김재현 의원 출연시킨 것 같고 취소할 리는 없을 것이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그리고 종편을 날리는 게 예. 박근혜 정권 하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국면을 통해서 압박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권이.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 이제 JTBC가 어떻게 그 부분을 대처를 하면서 중심을 잡아 나갈 것인가. 예. 저는 앞으로 요게 아주 관심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제가 기생방송 좀비 TV로 전락한 그러나 돈과 조직이 막강한 기성 영상보도 매체들로부터 안전한 영상보도의 안전지대를 개척해 보겠습니다. 기성 매체가 보유한 채널과 전파, 또 기성 매체가 돈으로 포장하고 있는 종일 편성, 국민TV는 쫓지 않겠습니다. 매일 생방송으로 TV뉴스를 전해드리는 시스템 구축이 1차 목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앞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단장 노종면, 그가 이끄는 방송뉴스 개혁. 조합원에 가입해서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접속하시거나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문의하세요.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며칠 전에 엄마 무슨 연대인가 하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엄마 무슨 연대요? 예,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엄마 어버이 연합만큼 굉장한 그런 인사. 아니 무슨 이유로 김용민 PD를? 나 예전에 애비나 딸이나 글을 올렸잖아요. 예. 그걸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이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썼던 SNS 글은 이렇습니다. 후안무치도 유분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반성은커녕 큰소리 떵떵 치니 이 정권은 불법 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하긴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 이걸로 이제 저를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이 사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아니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한 말이 뭐가 틀렸어? 그러니까요. 틀린 말이 뭐가 있으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여긴다면은 이걸 굉장히 뭐랄까요? 이 상당히 이 각하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 육실할 놈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말이야. 그렇죠. 같은 대통령한테 내가 욕을 했어, 뭐를 했어? 애비나 딸이나 딸이 욕이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의
명예훼손 저리 가라라는 수준의 욕설 연극을 한 뭐 죽일 놈, 욕실할 놈, 당시 그 불알 값도 못하는 놈. 아니 이랬던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예훼손으로 다 고발을 당해도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죠. 네.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고발 정도가 오면은 그야말로 코웃음을 쳐야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저기 SNS에 올린 거를 뭘 조사를 해. 그래서 제가 당신들에게 수사협조 절대 안 한다. 이제 제가 사는 곳이 노원경찰서로 뭐가 왔대. 아, 그래요? 출마했을 때 나는 노원구 사람이었지. 지금 저기 정치 다 그만둔 마당에 노원구에 있을 이유가 없죠. 또 정봉주 의원이 나왔으니까. 네. 감옥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곳으로 옮겼죠. 경기도 용인으로. 네. 또 주소지도 다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직도 노원구에 사는 줄 알고 네. 그 엄마 모시기 연대가 뭐 이렇게 고발을 했나 봐. 네. 그래서 원래 용인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주겠다 그러길래 네. 아니 옮기거나 말거나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절대 수사 협조 안 한다.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일체 협조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화를 받던 분이 처음에는 전화를 이제 나한테 건 여경이었어요. 네. 이분이 처음에는 좀 친절하게 얘기하더니 계속 내가 이렇게 뻗으니까 나중에 화가 났어. 그러면 검찰에다가 수사 불응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고. 아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그랬죠. 더 큰 소리로. 예. 아니 SNS에 글을 올린 게 다지 않습니까? 예. 뭘 조사를 해요? 야, 이게 내가 참 보면서 말이죠. 이거는 저는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사를 하건 말건 상관 안 해요. 관심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조롱은 물론이고 비판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위대한 분이다. 존엄한 분이다. 대통령이 비판, 조롱,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는 예. 굉장히 불행한 사회입니다. 아니 이게 왕조 사회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건으로 만약에 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잡아가라. 세계적 망신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SNS에서 글 하나 썼다고 잡아가는 나라. 이런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안 본다면 대체 어느 나라가 독재국가입니까? 이건 정말로 그러면 정말 그건 한국이 독재국가라는 거를 만천하에 자인하는 꼴이죠. 예. 저는요, 저는 구속돼 가지고 수감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 그게 나의 운명이라면 난 받아들일 마음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몸으로 이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고 독재 시대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 사실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어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또. 감옥에 갔을 경우 어떻게 우리 식구들은 먹고 살 것이며 다 대비해 놨어. 잡아가려면 잡아가! 진짜 이게 아주 터무니없는 정권입니다. 터무니없는 정권. 터무니없는 정권이고요. 네. 터무니없는 그 경찰권과 검찰권을 남용하는 그런 그렇게 정권. 할 일들이 없어? 정말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요? 경찰, 검찰이? 잡아가고 싶으면 잡아가세요. 좀 몇 가지 전제를 좀 달아서. 뭔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건 바라지가 않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듣기 거북한 얘기를 했다고 잡아간다? 난 잡혀가는 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의 독재 정권임을 드러낼 수 있다면은 이 한 몸 희생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핵심은 이겁니다. 뭐 정말 잘못한 형사범이다. 그럴 땐 나가야지. 수사 협조해야지. 그거는. 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비판 세력 압살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거 온몸으로 저항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나라는 여왕 폐하의 나라가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권력자가 갈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 예. 이 설 연휴가 끝나면
MBC 사장 선발전이 시작이 오,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김용윤 PD도 MBC 사장 선발전이 이렇게 코앞에 다가왔는데 예. 관심이 별로 없어졌죠. 묻혔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된똥이냐, 이제 선사똥이냐, 네. 그 차이지. 뭐 큰 변화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도 예.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게 문제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김종국 사장이 됐을 때 거론됐던 선수들, 예. 그 선수들이 주로 많이 또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쪽에서 좀 미디어 오늘이 좀 취재를 해봤어요. 예. 출마 자천 다천으로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선수들 후보들한테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 예. 지금 외부 언론에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예.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아무래도 좀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MBC 사장 선임 공모는 2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김종국 사장만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예.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본인이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 이 방송에서 또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바그다드 카페는 바그다드 카페 그분도 예.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 드시고 있었구나. 그런가 봅니다. 카페에서 좀 조용히 혼자 좀 전국 구상을 하시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뭐 청와대에서 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썰도 MBC 내부에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밀어요? 그 바그다드 카페를? 아니 누구를 미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MBC 사장 선임에 예. 청와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MBC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좀 여러 가지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MBC 사장 문제에 있어서 예. 핵심은 예. 누가 되든 도찐 개찐이다. 누가 되든 예. 현재 MBC 내부에 산적해 있는 이런 개혁 과제들 예. 해결할 그런 사람이 안 되고요. 예. 누가 되든 현재 상황보다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절대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 상당히 좀 그래서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잘 모르는 독일 축구를 보듯이 한번 물어보죠. 김종국 사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되건 상관은 없는데 네. 그 양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정확하게 취재를 해본 결과 예.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확신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MBC 내부의 좀 의견인 것 같아요. 예. 보통 이 정도 되면은 2월 3일부터 공모가 시작되고 이러면은 예. 대충 이 돌아가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거의 뭐 연임이 확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5란 얘기죠. 이게 종국이 형이 뭐 지난 1년 동안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박근혜를 위해서 뭐 그야말로 멸사봉공한 듯한 그런 보도는 뭐 계속 나왔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 그건 이제 우리의 그 판단이고요. 예. 아니 기본은 했잖아. 하지만 기본에 더해서 워낙에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아니 MBC만큼 망가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건 거꾸로 기본 그 이상을 했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그들의 시각이 다른 게 우리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그런 어떤 기준 하에서 MBC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준 하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진 않고 정말로 자리. 김종국 사장이 김용민 PD가 보시기에 박근혜 정권과 가깝다고 보세요? 그다지 로얄 패밀리 같진 않습니다. 저도 로얄 패밀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누군가가 로얄 패밀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뭔가 기회를 포착을 해서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바그다드 카페는 로얄 패밀리인가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어찌됐든
복병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새끼. 그 새끼 그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엮으려고 꽤 노력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있어 몇 가지가. 그래요? 얽힌 게 있어. 아, 정말로 그렇다면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정말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과욕입니다. 과욕이야? 과욕. 아. 자중하세요, 자중. 그 우리 그 새끼는 권력 서열로 본다면은 청와대로부터 경부 라인으로 줄을 선다 그러면은 한 어디쯤 있을까요? 무슨 동쯤에 있을까? 권력 서열로 따지면은요. 제가 봤을 때 서울 톨게이트 밖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밖이야 봐. 그러니까 뭐 그래도 경기도권이긴 하네. 그렇죠. 이 서울 톨게이트가 저기 있습니다. 그 성남. 그렇죠. 분당구 국내동에 있어요. 네. 예. 서울 안쪽은 좀 진입이 힘들지 않을까요? 본인은 뭐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노력했어, 하지만 진짜. 권력의 세계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렇지. 예.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인자도 잘 키우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자가 발전일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경기도권이다.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그 새끼는 존재감을 키워야 돼. 존재감을 키우려면 말이야. 야, 이 새끼야. 방송을 좀 잘해야 돼. 기본적으로 방송을 잘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렇죠. 그래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건데, 방송을 더럽게 못하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요. 있는지도 몰라. 응? 방송을 하는지도 몰라. 투명 인간으로 알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그리고 무슨 정관용하고 맞상대를 하려고 그래. 정말 냉정히 얘기하면은 잽이 안 되죠. 정관용 진행자하고는 정말 잽이 안 되는데. 정관용 형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그 새끼가 당신을 라이벌로 생각한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지. 그 새끼 그거 보니까 말이죠. 예전에 또 그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했나 글을 썼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암흑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 이명박 정권 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나름대로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했더니 그 새끼가 아니 노무현 정권하고 이명박 정권이 무슨 차이가 있냐? 왜 당신 오버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요? 예. 그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 새끼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밥을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이 새끼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실 때 식사 중이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똥 먹는데 밥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분의 얘기 중에 정말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의미심장한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진보적일 것 같아, 보수적일 것 같아. 갑자기 땡뚱맞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땡뚱맞게? 네, 밥 먹다가. 민동이한테 그걸 물어봤어? 그래서. 아니, 그건 진보적이란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다양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회색이야. 난 아무런 색깔이 없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얘기할 때는,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는 겸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회색 분자가 맞았습니다. 회색 분자는 여기서 말하는 회색 분자는 고뇌하는 지식인의 그런 회색의 의미가 아니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강한 쪽으로 살짝 붙는 아주 나쁜 그런 회색 분자죠. 보수가 필요한 새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리모델링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죠. 아니 근데 우리가 왜 그 새끼 얘기를 하지? 여러분 설특집입니다. 그 새끼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온 세상 지천이다. 그 새끼 같은 새끼들만 있어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런 분들이 진짜 비슷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 예. 미디어 토크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그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종국이 지금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다크호스가 또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MBC가 사장을 뽑는데 예. 흥행면에 있어서 예. 아주 그냥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죠. 뭐 미디어지 기자들도 그렇고 예. MBC 내부 구성원들도 그렇고 언론계 내에서도 예. 누가 되든 MBC는 힘들다. 이런 지금 평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종국이 형님이 뭐 다시 되든 아니면 정말 새로운 사장이 되든 차기 MBC 사장은 대단히 좀 불행한 사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예. 이렇게 언론계 주목을 못 받아서야 방송사 사장을 뽑는데 예. 이 비극이죠. MBC의 뭐 업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새 사장이 되시는 분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권하고 거의 좀 같이 갈 가능성이 많은데 예.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C 사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이 3년 안에 그렇죠. 총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주목을 못 받아서야 네. 조금 걱정이 좀 되고 저는 있습니다. 그 MBC 사장이 누가 되는지는 별 관심이 없고요. 네. MBC 노조위원장은 언제 교체가 됩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이에요? 네. 2015년? 네. 우리 성주형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성주 위원장. 뭐 이성주 위원장님. 아니 무슨 성명만 내시는 것 같아. 나름 뭐 열심히 뭐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예. 제가 실명을 밝혀드릴 수는 없으나. 네. 차기 MBC 본부장님께서는 차기 MBC 노조위원장. 그렇습니다. 제1노조. 제1노조 위원장께서는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예. 상당히 강성 위원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2015년에?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또다시 MBC가 아니 지금 난 이성주 그 위원장 그분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노조위원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분을 아니 MBC의 김한길이 아닌가 싶은. 아니 그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죠. 아니 열심히 맞기만 해. 저는 한길이 형도 얻어맞기만 하고 뭐 하는 게 없는 거야. 아니 무슨 샌드백이 되려고 야당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길이 형님이나 이성주 위원장께서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혀 또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아니 노력하다가 깨지고 그러면야 사람들이 그 고충을 몰라주나? 아니 나서지도 않잖아. 무슨 성명만 내고 말아. 그러니까 그런 괴리를 제가 봤을 때 좀 재빨리 좀 캐치를 하셔서 뭔가 좀 그런 변화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띠시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출입 기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출입 기자 그리고 미디어 오늘 기자 이런 걸 다 떠나서 MBC를 물론 직업적으로 보는 시청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노력한다? 그럼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을 지금은 해야지. 이게 뭐야? 지금은 너무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할 정도로 이게 너무 지금 움직임이 없으시니까 조금 진짜 MBC 본부 노조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듣죠. 그리고 또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김재철 사장의 해고는 잘못됐고 당신들의 파업은 정당했다라는 판결이 연거푸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 옳다. 이런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고 100% 잘못됐다. 그렇죠. 이 판결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여기 이거를 좀 자양분 삼아 가지고 뭔가 멘붕에서 탈출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우리 2015년 본부 노조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 외부의 시각을 알긴 알아요. 알죠. 알아요. 네. 그것마저 모른다면 MBC 본부 집행부를 하지 말아야죠. 알고 있는데 뭐 나름의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를 또 이해를 못하는 뭐 미디어오늘 기자도 아니지만 예. 그거를 또 이해하는 거하고요.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예. 본부 노조가 상당히 좀 비판받을 점이 많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네. 예. 명절을 앞두고 예.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부끄럽지 않은 언론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고요. 역사는 뭐 어느 한순간에 그런 역사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MBC가 한때 정말 언론 공정성을 세웠던 자랑스러운 노조의 그런 과거가 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굴욕과 침묵의 이런 노조의 역사도 분명히 역사 속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의 역사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평가받을지에 대해서 그걸 참 좀 준엄하게 이걸 여길 수 있는 MBC 노조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오늘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또 준비한 소식 몇 가지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뭐 간단하게는 아닌데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표절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표절? 예. 어디서 표절을 냈어요? 그 삼성의 대학별 총장 추천 할당제. 예. 이 보도를 뭐 몇몇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한국대학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사실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사실상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한국대학신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대학신문의 보도를 인용을 해가지고 뭐 이데일리라든가 머니투데이라든가 이런 쪽은 표기를 인용을 해서 인용 보도를 했죠. 근데 서울신문이 한국대학신문을 인용 없이 보도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단독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논란이 불거졌는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서울신문 또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한국대학신문 또 출신 기자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대학신문이 상당히 좀 발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인데요. 저는 뭐 서울신문 쪽에서는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한국대학신문 보도를 본 거는 맞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취재를 했다. 그래서 표절이라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절 여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문장을 얼마만큼 그대로 우락가이 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쓴 건지 뭐 대략 감이 잡히지 않나요? 감이 잡히는데요. 조금 이 사안을 취재한 조윤호 기자가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판단인데 그 한국대학신문 기자들이 이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 각 대학별 할당 그 인원을 표기를 했거든요. 근데 건국대학교 할당 인원을 원래는 50명인데 한국대학신문이 55명으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신문이 자체적으로 그 취재를 한 거라면 바로 잡았겠죠. 근데 역시 서울신문도 건국대 할당 인원이 55명이라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기에. 오보를 베끼면은 그건 뭐 베낀 거지 말 그대로. 원래 그 컨닝을 할 때도 컨닝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틀린 답을 베낀 게 똑같다. 이거는 거의 베꼈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 상황상 정황을 봤을 때 출처를 좀 밝히지 않고 서울신문이 좀 상당히 많은 참고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단독으로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한국대학신문의 항의를 받고 단독이라는 또 게다가 또 단독이라고 그랬어. 단독이라는 건 뺐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서울신문 해명도 충분히 저는 뭐 나름 믿고 싶은데 서울신문 쪽이 우리 쪽에 해명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저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단독이라고 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신문 관계자가 그 단독은 종합지, 방송 뭐 이런 거는
다르다. 그러니까 단독의 기준이 종합지에서 단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 단독. 그렇습니다. 방송사하고의 경쟁이기 때문에 뭐 전문지 기사 이런 거와는 단독이 다르다. 아니 그러면은 스마트 라디오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 모든 기사를 다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거 국민 TV 라디오 단독입니다. 국민 TV 라디오 단독입니다. 이러면 되겠네.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저는 이게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비겁한 변명이면서 정말 종합지 어떤 그런 기자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만방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기자한테 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 뭐 복지, 언론 이런 쪽의 전문지들은 아무리 특종을 해도 단독이 아니겠네?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미디어 오늘도 막 그 이런저런 지역신문 여기서 나온 거 처음 나온 기사 단독이라고 해서 막 그냥 베껴 쓰면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이건 언론계 상식을 벗어난 이런 해명을 본인도 기자고 서울신문이 이 해명을 한 간부인데 본인도 기자고 미디어오늘 취재한 그 기자도 기자인데 그걸 또 그 해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용기 자체가 전 놀랍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서울신문 그거 참 웃기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재발 방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변명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논란을 좀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었어요. 또 모처럼 우리 설 특집을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새끼도 또 거론을 했고 말이죠. 그분 참 또 나이 한 살 더 이제 더 드실 텐데 철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철 씹는 사람 있잖아. 그 철 말고 다른 철. 다른 철. 근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길래 난 그 새끼가 날 고소한 줄 알았어. 여러분, 그 새끼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사는 이런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을 총칭해서 그 새끼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유사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몇 명을 더 엮어가지고 마치 한 사람인 양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새끼가 누구냐 뭐 지금 게시판에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발 좀 엉뚱한 사람 잡지 마시고요. 그래요. 무슨 사람 잡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특정인 잡지 마시고 자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에 뭐 하여튼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하고 좀 친목 이렇게 다지시고 그리고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당장 저부터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모이니까 가족들이 더 날 겁시다 스마트폰에. 심지어 가족끼리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나와가지고 얘기해도 될 건데 이게 이제 곤란한 얘기지. 부인이 곤란한 이야기를 카톡으로 이제 남편한테 스마트폰으로 글을 보내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소통이 아니라 또 다른 단절이죠. 그렇죠. 스마트폰 좀 끄시고 2월 3일 월요일 아침에 켜시는 그런 결정을 하신다고 해서 뭐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력설이긴 하지만 올해 건강하시고 쫄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이 자기를 좀 욕한다고 그 불편해하지 말고. 그럼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질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가 무너지는 사회는 독단과 독재만 남아 있을 뿐이죠.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